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단순히 외모만이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이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어딘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끄는 사람들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도 이것만 바꾸면 그런 귀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품격 있는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허리를 펴세요. 귀티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귀티란 단순히 화려한 외모나 값비싼 명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비밀은 바로 자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고개를 들고 걷는 사람을요. 그들은 마치 자신만의 무대 위를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가 특별해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반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사람은 어떨까요? 어딘가 위축되고 자신 없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우리의 자세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이 아닙니다. 자세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세와 마음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뇌는 곧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지금 당당하다.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 그 신호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놓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제 친구 민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항상 소심하고 조용했어요. 회의에서도 늘 구석자리에 앉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민수가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제가 물었죠. 민수야,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봐. 너 자신부터 당당해야 사람들이 널 진지하게 봐. 민수는 처음엔 웃으며 아니, 자세 하나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진짜 신기해. 허리를 펴고 걷기만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상사가 날 보고 요즘 뭔가 좋아 보인다 라고 하더라니까. 민수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의 구석에 앉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짓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허리를 곧게 펴고 걸어가는 사람은 신뢰와 리더십을 느끼게 하고 웅크린 자세는 자신감 부족이나 피로함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세는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가짐이 바르면 나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이 말처럼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히 내리고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어느새 여러분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첫걸음은 지금 바로 허리를 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품격과 자신감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뭔가 다르네요. 당신에게선 귀티가 느껴져요. 두 번째, 말투를 바꾸세요. 자, 여러분.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당당히 세우셨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걷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자세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그 순간 내뱉은 말투가 영 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다가옵니다. 첫인상은 완벽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따위로 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밖에 못해? 그 순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방금 전까지 느꼈던 당당함과 품격은 산산조각 납니다. 자세로 만들어진 첫인상은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혹은 이런 상황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으니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툭 내뱉습니다. 몰라요.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한 거죠. 뭐 어쩌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고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궁금해하며 다가왔던 사람들이 슬쩍 물러나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에서 받는 첫인상보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말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 태도, 그리고 품격을 담는 그릇과도 같죠. 언젠가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우리의 진심은 말투를 통해 드러난다. 날카로운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굳게 닫힌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말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아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담긴 말투는 품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토론에서도 언제나 가장 먼저 의견을 냈고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녀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마치 지적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영희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영희 씨가 제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씨, 혹시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후로 영희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 혹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로 바꾸기 시작했죠. 몇 달 뒤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죠. 그렇다면 귀티나는 말투는 어떤 걸까요? 오늘부터 이런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왜 대신 혹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몰랐어요. 대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했어. 대신 오히려 잘 됐네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말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과 귀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셨다면
그에 걸맞은 말투로 품격을 더해보세요. 귀티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말투, 이 두 가지의 조화에서 진정한 귀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당신에게선 따뜻함과 품격이 느껴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눈빛을 바꾸세요. 자, 여러분.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까지 세련되게 다듬으셨죠? 자세와 말투가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은 이미 훨씬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눈빛은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창이자 감정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고 말투가 세련되었더라도 눈빛이 차갑거나 흔들린다면 진심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허리를 곧게 펴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마치 나를 꿰뚫으려는 듯 차갑고 날카롭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불편하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문을 닫고 대화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리거나 피곤해 보인다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혹시 내가 신경 쓰이게 했나? 눈빛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강렬한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80% 이상의 신뢰를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빛이다. 마음이 바르면 눈빛도 바르다. 눈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눈빛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따뜻하고 여유로운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빛으로 귀티를 더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눈빛에 여유를 담아보세요.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은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여유 있는 눈빛은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눈빛에 미소를 더하세요. 눈빛에 담긴 미소는 그 자체로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입가의 미소와 함께 눈으로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마이즈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눈빛만으로도 진심과 존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눈빛으로 응원과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여기서 제 친구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정 씨는 허리를 펴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 씨, 혹시 대화를 나눌 때 눈빛에 대해 신경 써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말했죠. 눈빛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대화를 녹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상대를 시험하듯 날카롭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보였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눈빛이었으면 나라도 거리를 뒀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민정 씨는 눈빛에 미소를 담고 시선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녀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결국 민정 씨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빛은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부드럽고 여유 있는 눈빛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귀티를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눈빛에 미소를 담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을 비추는 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당신과 대화하면 참 편안하고 따뜻해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말투, 그리고 눈빛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물들일 것입니다. 네 번째, 여유를 품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허리를 펴고 말투를 다듬고 눈빛의 따뜻함까지 담으셨죠? 이쯤 되면 스스로도 이전보다 훨씬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진정한 귀티를 완성하려면 여유라는 마지막 조각을 더해야 합니다. 여유란 단순히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급하고 조급한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갖췄더라도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느긋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신뢰와 안정감이 묻어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도 부드러우며 눈빛까지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항상 바쁘고 말을 끊고 급하게 대답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조급해 보인다. 저 사람 여유가 없네.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여유 없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친구가 끊임없이 시계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말해. 시간이 없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의 불안감이 나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이죠. 여유 없는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은 여유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찾을 때 우리는 더 강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는 우리의 내면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유를 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유는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할 때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그럴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둘째,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급하게 말을 걸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여유로운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내 시간과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쫓기기보다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내 시간이 여유로워질 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빠르고 열정적이었어요.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행동과 말투가 너무 빠르진 않았니? 사람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 민수는 처음엔 의아해 했지만 제 말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급하게 끼어들지 않으려 노력했죠. 일을 처리할 때도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태도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민수와의 대화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여유를 품으니까 내가 더 가벼워졌어.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여유는 단순히 느린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유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스며드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여유가 상대방에게는 편안함을, 나 자신에게는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유를 품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어 자신의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품격 있고 고요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과 있으면 참 편안해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 말투, 눈빛, 그리고 여유에서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티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